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재료역학 6.4장의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 건데, 강의 시작하자마자 이제 오타를 발견을 했네요. 이제 6.5가 아니라 이제 6.6이죠. 예제 6-6입니다. 여기도 이제 다 고쳐주고 이제 시작해볼게요. 왜 이렇게 했죠? 아무튼 오타가 났네요. 바꿔준 것 같았는데 분명히. 자, 문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이 문제가 되게 이해하기 여러분이 힘드시죠? 이제 지붕에 무슨 상현제라는 말도 나오고 들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이해하는 게 사실상 이제 공부를 하는 목적에서는 맞지만, 저는 이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모형 모델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한 예만 이제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문제, 이제 그림은 이제 10번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딱 따오고 설명을 좀 해드리면, 얘가 이제 단면이에요. 단면인데 단면 폭이 100이래요. 여기가 100이라는 거겠죠. 높이가 150입니다. Q는 3kN/m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 문제를 잘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하중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Q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얘를 이제 굳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단순 지지라고 해요. 이런 거를 핀 하나, 롤러 하나 해서 요렇게 이제 Q가 있는 겁니다. Q. 사실 정확히는 제가 그림 이렇게 그렸지만 경사하중입니다. 경사하중이라는 건 결국 지금 이 단면의 대칭축이 요렇게인데 지금 이 Q가 대칭축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경사하중이고, 여러분 이제 6.5랑 비교해보면은 6.5는 집중하중이었습니다. 그 외팔보의 집중하중 하나인데 얘는 이제 분포하중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는 26.57도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알파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알파인데 이게 딱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단면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최대 인장과 최대 압축 응력을 구하래요. 경사중이니까 공식은 시그마는 IY분의 MYZ 빼기 IZ MZY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 IY, IZ 모르고 MY, MZ도 모르고 ZY도 몰라요. 앞에서는 IY, IZ도 줬는데 이 문제는 안 주네요. 좀 더 복잡하겠죠? 그래도 이제 직사각형 단면의 I 값이니까 좀 봐줄만 합니다. 총 이제 6개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문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그림이 너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좀 이 단면을 이 상태로 고정시키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럼 하중이 Y축 이렇게 있겠죠? Z, Y, 그리고 하중이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을 거고요. 여기가 이제 알파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고난이 왔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왜 알파일까? 사실 여러분 이런 그림이 이제 여러분 일반 물리를 배울 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일반 물리의 뉴턴 역학 초반부에 정말 많이 나와요, 이 그림이. 그때도 이제 경사면 각도를 준 다음에 요 사이각이 이제 이 경사면 각도랑 똑같다는 거 알아온 과정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제 여러분이 일반 물리가 잘 기억이 난다면 여기가 알파인 건 여러분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되게 약간 상세하게 이제 강의를 찍으려고 하는 편이어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총 2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할 건데, 하나는 굉장히 수학적이고 하나는 되게 직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수학적인 걸 먼저 하면은 이 경사중을 이렇게 내려서 삼각형을 만들어요. 자, Y축 이렇게 있죠? Y축을 연장시키고 Q를 이렇게 연장시켜서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랑 뭘 비교를 하냐면요, 이 삼각형을 비교를 할 겁니다.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어떤 도형인 것 같죠? 얘인데 이렇게 하면요, 요 각도가 공유가 됩니다. 요 각도, 두 삼각형이. 그리고 이 각도는 90 빼기 알파예요. 90도 빼기 알파. 그거 왜 그러냐면, 여기 Y축 연장했을 때 요 삼각형 있었잖아요. 아까 연장했던 여기가 지금 90도입니다. 왜 90도냐면은 요게 지금 Z축이랑 평행하고 지금 Z축에서 이제 Y축을 내린 각도를 그냥 연장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90도예요. 이렇게 연장시켜도 여기도 90도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 겁니다.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90도면 알파, 90 빼기 알파겠죠? 8이 아니라 알파. 자, 그러면 요렇게 연장시켰을 때 지금 요 각도가 90 빼기 알파잖아요. 알파. 여기도 90도라고 했어요. 그냥 이제 Q를 내리 꽂은 거니까 땅에다가. 그럼 여기도 당연히 알파겠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인 겁니다. Y축과 Q가 이루는 각도도 경사면의 각도와 똑같은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학적인 이제 기하적인 걸 좀 이용을 한 거고, 이것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건 뭐냐면요,
여러분 Q는 이제 고정을 시킨다고 해볼게요. Q는 그냥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중력이니까. 그 상태에서 경사면의 각도가요 이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이 상태에서 Q는 고정시키고,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한 이쯤 내려왔을 때는 직사각형 단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쵸? 그럼 더 내리면은 더 내려와 있겠죠? 그러다가 알파가 0도가 되는 순간 요렇게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알파가 0도인 이 순간에 이 각도도 0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왜냐면 지금 분포 하중과 y축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 경사각이 알파 0도가 되는 순간, 즉 경사각이 0도가 되는 순간 y축이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각도도 0도입니다. 즉 경사각과 이 분포하중과 y축이 이루는 각도가 같다라고 볼 만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알파가 0도가 되는 순간 여기 알파도 0도가 되니까 아마 둘은 똑같은 알파였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알파라고 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뒀어요. 그때 요 값을 이제 여러분이 구해내시면 되는데, 저는 my mz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많이 했죠. my mz 구하는 거, 뭐 경사중을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모멘트를 먼저 구해서 하거나. 근데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저번 강의에서 경사중을 분해한 다음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이랑 모멘트 구하고 분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해놓고 하나만 설명을 했네요.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다시 찍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보세요. 모멘트를 먼저 구하고 분해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진짜 둘 다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분포하중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모멘트 최대는 어디서 생기나요? 지금 최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모멘트도 최대여야 돼요. 그럼 이 상황, 분포하중을 받고 있는 단순 지지, 이 상황에서 최대값은요 중앙부에 생깁니다. 중앙부에 모멘트 최대가 생기고, 혹시 여러분이 그 값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모른다면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많이 나옵니다. 이때 모멘트 최대는요 8분의 1 QL제곱입니다. 분포하중 값 넣고, 그리고 여기 그 단순 지지보에 지간이라고 하죠. 이 길이의 제곱을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Q를 분해를 하시면요 하중이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QY 그리고 이렇게 QZ. 자, 아마 이제 QY 때문에 생기는 게 MZ일 겁니다. 그리고 QZ 때문에 생기는 게 MY겠죠? 그럼 먼저 일단 힘 곱하기 거리니까요. QY, 여기 MZ, QY를 써보면요. QY는 Q 코사인 알파입니다.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알파니까 QY는 Q 코사인 알파. 이게 QY인 거죠. 그럼 MY는 얘는 쉽죠? Q 사인 알파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중을 분해한 다음에 QI 따로 QZ 따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근데 QY를요 지금 이 그림에 얘를 이제 QY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즉 우리가 보던 그 그림이죠. 지금 여러분 QI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단면이랑. 그래서 우리가 분해한 이 QI도 지금 맨날 보던 그 2차원 그림에 그겁니다. 그 분포하중. 이 QI가 만드는 모멘트의 최대값은 중앙부에 생길 거고, 그 모멘트 값이 8분의 1 QL 제곱이라는 거는 얘가 QY죠? 이거에 곱하기 L제곱, L제곱에 8분의 1을 하면은 MZ가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QZ가 이렇게 있는 거를 여기에 그리면은 분포하중이 얘는 없는 거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 시선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얘도 똑같이 그냥 방향만 다를 뿐 값은 8분의 1 QL 제곱을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 우리가 헷갈리는 건 부호를 매겨주는 거죠. 부호를 매겨주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이 중앙부를 QI일 때 여러분이 이 중앙부의 모멘트 최대가 생긴다는 걸 알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상태에 이제 얘 모멘트 뭐 여기를 C라고 하면은 중앙점 C, 얘를 여러분이 직접 뭐 그 자유물체도 이용해서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러분이 해서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플러스. 그리고 MY도 똑같이 플러스가 여러분이 나올 겁니다. MY, MZ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이제 이 부호를 잘 헷갈리면 사실 정석은 아까처럼 모멘트 최대가 어디서 생길지 예상을 한 다음에 자유물체도를 따오는 게 정석이에요. 이게 잘 안 된다면 이것보다 약간 어렵지만 그냥 BMD를 여러분이 직접 그리셔서 하면 됩니다. 물론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호를 이렇게 해서 하거나 경사중을 이렇게 분해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모멘트를 먼저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 이렇게 분해한 뒤 모멘트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모멘트를 먼저 구해온 다음에 분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의 경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얘 분해하고 하는 거. 자, 모멘트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이거의 핵심은 여러분이 이게 지금 여러분 얘가 QI라고 제가 적어왔지만 사실은 경사 중에 이렇게 있는 거를 처음에는 그려왔었잖아요. 이때 그 상태에서 모멘트 방향을 여러분이 유추를 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분포하중 했을 때 그냥 자유물체도 해가지고 QI일 경우 모멘트 아까 구해왔던 거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그거랑 똑같이 먼저 경사중일 때 그냥 모멘트를 여러분이 예측을 해 오시면 됩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도 되게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굳이 생각을 좀 해보자면요. 여러분 이게 QI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멘트 Z QI가 모멘트 Z를 만들었겠죠. 얘가 플러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요. 그냥 모멘트가 X축 양이면 즉 중앙부 이렇게 잘라서 중앙부에서 봤을 때 이 방향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럼 결국 이제 Z축 방향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오른손 법칙을 쓰면은. 그래서 이 QI 때문에 생긴 모멘트는 요렇게 될 겁니다. 모멘트 최대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QY 기준으로 봤을 때 QY가 여기에 MZ가 여기라면 지금 어차피 하중과 모멘트는 90도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할 거는 이렇게 90도가 생길 거냐 이렇게 90도가 생길 거냐인데 요 방향으로 지금 90도가 생긴 걸 본 거잖아요. QI 때문에 생긴 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Q 방향에 생긴 건 요렇게 최대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0도 꺾이는 게. 왜냐면 MY도 플러스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90도가 요렇게 꺾였다는 거니까 QI의 경우 이렇게 꺾인 거고 그러면은 이 Q 방향에서는 요렇게 꺾이겠죠. 당연히. 이제 시계 방향 90도인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추측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M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M이 아마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거 분해하시면은 이게 MY가 되겠죠? 그럼 지금 Y축 양의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플러스일 거고요. MY가. MZ는 이렇게 될 거고 Z축 플러스 방향을 향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는 둘 다 플러스인 게 맞아요. 근데 그 방법이 하중을 QI, QZ 분해해서 하던가 아니면은 모멘트 방향을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예측할 때 어떻게 했냐? 예측의 방법은 여러 개가 있지만 Q가 이렇게 있으면은 90도가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꺾이거나일 텐데 이전에 계산했던 QI를 한번 보고 추측을 해보건데 이렇게 꺾일 거라는 거죠. 90도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플러스 부호를 매기면 됩니다. 사실 저는 진짜 계속 느끼지만 부호 매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파트에서. 그러면 이제 이 값들 계산을 내시면 되죠? 이 값들 계산을 하시면은 근데 이제 해설지에서 딱히 계산을 하지 않았네요. 그럼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식에 그냥 넣을게요. 계산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계산기에 쳐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MZ와 MY를 구했어요. 그럼 IY, IZ 구하시면 되잖아요. IY랑 IZ는 쉽죠. IY, IZ 이면은 지우고 할까요? 지우고 하기 전에 그냥 ZY의 최대값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ZY의 최대값. 자, 볼게요. 여러분 모멘트가 이 방향인 걸 여러분이 아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중립축 각도를 제가 이렇게 해서 베타라는 얘기를 했는데 중립축 각도는 몰라도 중립축이 대강 한 이쯤 생길 거라는 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이거나 둘 중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모멘트가 이렇게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감아 보면요. 여기가 압축이고 여기가 인장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압축되고 여기가 인장이려면 중립축은 그 사이에 이렇게 갈라지겠죠. 그럼 중립축이 이렇게 있다면 응력의 최대 최소는 여기랑 여기입니다. 최대 최소가 아니라 인장 압축이죠. 인장 압축의 최대는 요점과 요점이에요. 만약에 중립축이 이렇게 됐다면 여기와 여기겠죠. 중립축이 이렇게 될 거를 예상이 되니까 여기와 여기인데 좌표가 그러면요. Y좌표. 여기에 Y좌표는 높이가 150이니까 75겠죠. 여기. 그리고 여기 Z는 폭이 100이니까 50인데 음의 방향이어서 마이너스 50일 겁니다. 그래서 Z는 마이너스 50mm고 Y는 플러스 75mm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 지우고 IY, IZ를 해보면요. IY, IZ면 IY는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죠. 근데 여러분 일단 얘가 직사각형 단면에 도심을 지나가고 있는 축들입니다. 전부 다. 그럼 도심축에 대해서 직사각형 관성 모멘트 12분의 1 BH 3승인 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B는 뭐냐면
내가 잡을 축의 평행한 애를 폭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잡을 때 얘를 기준으로 12분의 1 BH 3승 해놓고 여기가 B, 여기가 H였거든요. 근데 이 B의 기준은 내가 잡은 축과 평행해야 되고 H는 내가 잡은 축과 수직이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Y축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럼 이때 B는요, 여기가 됩니다. H. 그리고 여기는 B가 여식의 H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굳이 표현을 해보면 얘는 12분의 1 BH 3승인데 지금 B와 H가 바뀐 거예요. Y축을 설정을 하면서. 그러면은 HB의 3승일 겁니다. IZ는 얘는 12분의 1 BH 3승인 거 너무 많이 했죠. 얘 기준으로 여기 B, 여기 H. 그러니까 Z와 Y가 90도 차이니까 그냥 H, B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했네요. 요걸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샥 넣고 계산을 해 주시면은 시그마는 플러스 마이너스 4.01 메가 파스칼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게 막 엄청 크진 않네요. 자,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어 왔는데 얘는 사실 쓸 데가 없죠? 뭐 중립축의 위치를 이제 여러분이 구하시면 됩니다. 중립축의 위치, 아까 뭐 대강의 위치는 잡았었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마도 이렇게 축이 Z, Y, Z가 있을 때 축이 아마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저희가 예상을 해봤어요. 여기가 베타라면,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될 거는 우리가 이미 알았지만 베타의 실제 각도가 보고 싶은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하냐? 탄젠트 베타는 뭐 식이 두 개가 있죠? I, Y분의 I, Z, 탄젠트 세타 이거나 아니면은 MZ, IY 분의 IZ, MY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구했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세타는 뭐냐? 세타는 이제 경사중이 이루는 각도인데 여기가 아마 26.57도였어요. 그러면은 세타의 26.57을 넣거나, 이건 이제 작용선을 각도로 본 거죠. 아니면은 Y축 양의 방에서 순수하게 잰 각도 180 더하기 26.57을 하거나, 어차피 둘은 똑같은 값을 가질 거고 거기에 세타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베타가 48.4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중립축 구하는 거 보시면은 이 책이 약간 다르게 구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얘가 구한 건 어떤 방법이냐면요. 이때 우리가 이제 이전 슬라이드 여기서 우리는 세타는 제가 이제 여러분 보고 계산을 시켰지만 사실 지금 제가 문자로 다 표현을 해왔잖아요. 뭐 ZY도 이제 문자로 돼 있으면은 세타가 이제 문자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세타는 문자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런 수치들을 다 넣어주면은 4.01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중립축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중립축은 길이 변화가 없는 예여서 입실론이 0이에요. 변형률이 0인데 입실론이 0이기 때문에 시그마는 0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시그마를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이 해설지에서는 이 식이 0이다. 이걸 이용한 거죠. 이걸 이용해서 중립축의 위치를 구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베타는 48.4도가 나옵니다. 중립축을 구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시그마는 0 이다라는 방법도 있고, 시그마는 0으로 이제 중립축을 구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기둥 같은 거 할 때는 중립축을 시그마는 0인 부분으로 잡거든요. 보의 경우는 C는 T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은 압축과 인장이 같을 때로 중립축을 잡는데, 보는 기둥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때는 시그마는 0으로 중립축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걸 이제 좀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그마는 0인 부분이 바로 중립축이다. 설명이 되게 난잡하죠? 좀 재력하기 이 5, 6장 이 응력, 보의 응력 구하는 게 설명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무튼 이제 복습을 좀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6장의 다른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